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한자라는 거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막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한자를 만드는 법칙에는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는 한 단어로 육서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한자를 만드는 6가지 원리, 즉 육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형 문자입니다. 이 상형 문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정말 많이 쓰는 말인데요. 이 상형 문자의 정의는 모양을 본떠서 글자로 만드는 것을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예시 단어를 보시면 태양의 모습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한자를 해일자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본떠서 물 숫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가 무릎 꿇고 앉은 옆모습을 본떠서 만든 여자 여자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 보시면 산의 모습을 그대로 본떠서 산산자, 뇌산자가 만들어졌고, 달의 모습을 본떠서 달월자를 만들었고, 물고기의 모습을 본떠서 물고기 어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을 우리는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모양을 본뜨기 위해서는 꼭 뭐가 필수로 되어야 되거든요.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눈으로 꼭 볼 수 있어야만이 모양을 본떠서 글자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형 문자의 가장 큰 특징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지사문자입니다. 이 지사문자에 대한 정의는 추상적인 생각이나 뜻을 점이나 선으로 표현한 글자를 말합니다. 여기 지금 예시 한자들 중에서 위상자가 보이고 아래 하자가 보이죠? 사실은 이 위상자나 아래 하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생각이나 추상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추상적인 거를 어떻게 기호화시켜서 사람들이 쉽게 익히게끔 해야 돼서 만든 글자들인데요. 어떠한 경계선을 두고 그 위쪽에 선과 점을 찍어서 이것을 위라고 하자 해서 약속해서 만든 글자가 바로 위상자가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경계선을 두고 그 아래에 선과 점을 찍어서 아래 하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사문자의 가장 큰 특징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상형 문자와 지사 문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상형 문자와 지사 문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상형 문자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한자, 지사 문자는 추상적인 생각을 점이나 선으로 표현한 글자였습니다. 모양을 본뜨고 생각을 기호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글자는 쉽고 단순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글자가 한 글자로 이루어져 있거나 또는 단순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상형 문자와 지사 문자의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은 아주 명확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형 문자는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꼭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지사 문자는 생각을 기호화시켰기 때문에 절대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런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회의 문자인데요. 이 회의 문자에 대한 정의는 뜻과 뜻이 만나서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글자가 만들어진 게 회의 문자입니다. 그래서 예시 한자들을 보면 여자 여자와 아들 자자가 만나서 조할 호자가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왜 이런 뜻이 나왔냐면, 여기서 여자는 어머니를 나타내고요. 여기서 아들 자자는 말 그대로 자기 자식, 아기를 나타냅니다. 즉 엄마가 아기를 안고서 너무나 좋아하는 모습이 만들어져서 이 조할 호자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뜻과 뜻이 만나서 새로운 뜻이 나오게 된 걸 회의 문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예시 한자를 보면 사람 인자와 나무 목자가 만나서 쉴 휴자가 나왔는데요. 사람이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다, 즉 사람과 나무의 뜻이 만나서 쉬다의 새로운 뜻이 나왔죠. 이런 거를 우리는 회의 문자라고 합니다. 다음은 형성 문자입니다. 이 형성할 때 이 성자가 소리 성자고요. 형자는 모양 형자인데요. 그 의미 그대로 한 글자는 뜻의 역할을 하고 한 글자는 소리의 역할을 해서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형성 문자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예시 한자를 잘 보시면 엄이라는 글자와 정이라는 글자가 만나서 새로운 뜰 정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정이라는 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뜻은 엄이라는 글자에서 뜻을 가지고 와서 이게 뜰 정자가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예시를 보시면 풀이라는 한자와 화라는 한자가 만나서 꽃 화자가 되었습니다. 이 화라는 음은 만들어진 그 화자에서 음을 그대로 따왔고요. 뜻은 풀과 관련된 여기서 뜻을 따온 게 바로 꽃 화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형성 문자는 한 글자는 뜻을 가지고 오고 한 글자는 소리를 가지고 온 게 바로 형성 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회의 문자와 형성 문자의 일단의 공통점은 두 한자 이상 합쳐진 게 공통점입니다. 자, 그러면 회의 문자와 이 형성 문자를 구분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요.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예시 한자들 다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회의 문자를 잘 보시면 사람 인자와 나무 목자가 만나서 쉴 휴자가 됐는데요. 모든 한자 밑에 음을 다 적어보면 인, 목, 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소리를 비교했을 때 같은 소리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이 휴자라는 글자는 회의 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형성 문자를 보면 여기 토할 토자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 토할 토자를 잘 보면 입구자와 흡토자가 만나서 토할 토자가 됐는데요. 아까 회의 문자 때와 마찬가지로 밑에 소리를 다 적었을 때 구, 토, 토 이렇게 해서 소리가 같은 게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같은 게 있으면 그 글자는 형성 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규칙이 만들어지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의 문자는 뜻과 뜻이 만나서 새로운 뜻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혀 소리랑은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같은 게 전혀 없게 되고요. 형성 문자 같은 경우는 뜻과 소리가 만나서 새로운 한자가 만들어졌는데 소리를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한자의 밑에 소리를 다 적었을 때 그 소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한자는 형성 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 문자와 형성 문자를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예시 단어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넓을 홍자라는 한자가 있는데요. 이 넓을 홍자 같은 경우는 물 숫자와 함께 공자가 만나서 넓을 홍자가 되었습니다. 밑에 음을 다 적어보면 수, 공, 홍 이렇게 되는데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말씀드리면 이 홍자라는 글자는 회의 문자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 홍자라는 거는 형성 문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공과 홍은 소리, 즉 발음이 비슷하게 나죠. 이렇게 발음이 비슷하게 나는 것도 소리를 가져왔다고 보고 이 한자도 형성 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성 문자는 소리가 비슷하거나 같게 나는 것도 형성 문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차 문자인데요. 이 가차 문자에 대한 정의는 아주 쉽게 얘기해서 빌려서 사용하는 것을 가차 문자라고 합니다. 여기 예시 단어를 보시면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영어로 되어 있죠. 이탈리아랑 소리가 비슷한 한자를 가지고 와서 만든 게 이태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바로 가차 문자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단어 보시면 프랑스가 보이시죠? 이 프랑스라는 영어 발음에 비슷한 한자의 음을 빌려와서 불란서라는 단어를 만들게 됐고요. 다음에 코카콜라도 마찬가지로 영어이기 때문에 이 코카콜라와 소리가 비슷한 한자를 빌려와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차 문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의를 해야 될 거는 이태리라고 할 때 이자는 저 이자, 클 태자, 이로울 이자인데요. 저쪽 크다, 이롭다, 즉 이런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로지 비슷한 소리만 빌려와서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정리하면 이 가차 문자라는 거는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비슷한 소리를 빌려와서 사용하는 것을 가차 문자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주 문자입니다. 이 전주 문자에 대한 정의는 이미 있는 한자의 뜻이 확대 발전하여 새로운 뜻이라든지 새로운 의미 나타나게 되는 것을 전주 문자라고 합니다. 여기 예시 단어 보시면 길장자가 보이시죠? 이 길장자가 뜻이 확대 발전하여서 어른의 뜻도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른들은 여러 가지를 잘하기 때문에 잘하다의 뜻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뜻이 확대 발전하여서 여러 가지 뜻이 나오게 된 것을 전주 문자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밑에 보면 악할 악자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이 악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게 되죠. 그래서 또한 뜻이 확대 발전하여서
미워하다의 뜻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리도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주 문자는 의미나 뜻이 여러 개가 되는 걸 쉽게 전주 문자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자 만드는 6가지 원리, 즉 육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육서의 원리를 잘 이해하셔서 한자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